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6시즌 최대의 화두는 역시 차기 포수를 찾아라 입니다. 최재현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 선수가 되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격이 약하다, 나이가 수비 범위가 좁아졌다, 여러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경력이 많은 포수는 언제나 수요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새로운 차기 주전 포수를 찾고 그 주전 포수와 함께 같이 마스크를 쓸 백업 포수도 같이 찾아야 하는 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최재훈 선수의 부상 소식이었습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서 경쟁 중인 포수들이 한 경기라도 더 나가서 경기를 치루었고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할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재훈 선수의 부상 소식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재훈 선수 본인이 자신의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기술 훈련은 다 하고 있다. 6일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다. 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내일 검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 물론 연습 경기를 한 경기도 안 뛰었지만 일단 통증이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가을 야구다. 작년에 2위를 했다고 해서 계속 우승을 바라볼 수는 없다. 오랫동안 가을 야구로 가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우리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 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선수가 시범 경기 중반쯤이면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범 경기에 한두 경기 정도는 공을 좀 잡아보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3월달까지는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견고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린 선수들을 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어린 선수들은 최재현 선수의 부상이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그 기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꼭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쯤에 이제 최재훈 선수가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제2포수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시를 확보할 선수에게 기회를 보여집니다. 포수는 아무래도 많은 경기를 보는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 포수 자리에서 두 경기 정도 소화만 하더라도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한 4월쯤 복귀하는 선으로 봐서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역할을 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백업 포수 경쟁을 했던 세 선수입니다. 장규현, 허인서, 박상원 선수입니다.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장규현 선수와 허인서 선수가 강하게 붙는 느낌이고 박상원 선수는 좀 밀려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기회를 받았던 건 박상원 선수예요. 매버른 1차전에 박상원 선수가 나왔으니까요. 다만 그 경기에서 확고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팩트를 남겼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반면에 허인서 선수와 장규현 선수는 박상원 선수와 비교할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이제 2차 캠프에 연결이 됐습니다. 허인서 선수가 3경기를 연속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 장규현 선수가 3경기를 출전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경기 스타팅으로 박상원 선수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박상원 선수가 백업으로도 안 왔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밀려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기회가 없었는데 그나마 최재훈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박상원 선수가 기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좀 인정을 못 받는다, 기용을 못 받는 2군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의욕이 좀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달려들었고 더 악착같이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받았을 것 같은데 좀 박상호 선수 본인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번 2차 캠프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허인서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장규현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장규현 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1군 등록 일수가 145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걸 채우고 싶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 크게 잡았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26시즌 소박한 목표를 전했다고 합니다. 1군에 올라가면 부상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비시즌 동안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워야 한다. 1군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군 등록일수 145일. 이 포수 자리를 원한다는 이야기겠죠. 최소한 5명의 선발이 나설 때 한 경기에서 2경기 정도는 스타팅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러려면 수비력은 좀 더 키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블로킹 미스도 분명히 있었고 송구 미스도 있었습니다. 장규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생겼을 때 대처 능력이 좀 있다. 본인이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좀 정리하는 능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이제 스마트한 머리가 있기는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타격 능력치 2군에서도 보여주었고 이번 2차 캠프에서도 타격 능력치를 분명 보여주었어요. 적시타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인 반면에 수비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블로킹 부분, 송구 부분, 특히나 블로킹 캐칭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몸이 딱 먼저 나가가지고 블로킹을 해야 되는데 캐칭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캐치 같은 거야 어차피 ABS니까 중요도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블로킹과 도루 저지율 이제 앞으로 포수를 평가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일 텐데 송구 강도가 약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채지 못하고 던졌을 때 송구가 짧아진다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스프링 캠프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장규현 선수는 좀 고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김경문 감독은 수비를 강조하는 감독이고 특히 포수 선수들에 대해 잣대가 좀 강한 분이기는 합니다. 본인이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배터리 코치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포수에 대해서는 좀 더 각박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수비가 안 되면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서 포수란 포지션 특성상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공격력 올 시즌 화끈한 야구를 하겠다는 김경문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장규현 선수도 분명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공격을 외치고 있는 현 시점이잖아요. 페라자 선수도 쓴다는데 장규현 선수라고 못 쓸 이유도 없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비 능력치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허인서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무조건 잘하겠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경기에 나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수비 쪽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방망이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못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그런 쪽에서 계속 보완하려고 했던 것 같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려고 한다. 현재 경쟁 구도가 건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자신한다. 허인서 선수는 최재훈 선수 나머지 시간이 불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쟁도 경쟁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허인서 선수는 수비면에서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루 저지율은 허인서 선수의 최고의 장점이고 블로킹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캐칭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이스하게 잡는 부분들이 있고요. 수비만 본다면 최재현 선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선수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험치를 쌓으면서 볼 배합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문제는 타격이겠죠. 허인서 선수의 장점은 어쨌든 파워입니다. 충분히 성장치를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 30개 이상을 때려낼 수 있는 선수예요. 포수로서 30개 이상을 때려낼 수 있는 선수. 다만 타율은 좀 낮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시안 선수하고 계열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군에서는 4할을 기록한 시즌도 있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허인서 선수의 장점은 에버러지보다는 한 방에 있습니다. 솔직히 하위 타순의 포진이 되는 포수에게는 한 2할 7, 8푼에 홈런 한 30개 가까이를 때려줄 수 있는 파워. 매력적이죠. 지금 박동원 선수가 하는 모습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포수일 테니까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경기를 많이 나가야 하고 경험치를 쌓아야 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보완이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특히나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있기는 해요. 떨어지는 공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라인에 걸치는 공에 대해서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그 늦는 부분들이 결국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하이볼 약간 애매한 높이에 오는 공들 반응들이 괜찮습니다. 반면에 낮게 깔리는 공에 대한 결과치들이 좀 안 좋은 게 사실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허인서 선수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타격만 올라오면 되는 선수. 볼비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배터리 코치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어린 선수에게는 더더욱 배터리 코치의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할 거고요. 이어서 박상원 선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지는 선수입니다. 허인서 선수처럼 수비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장규현 선수처럼 타격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두 개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도루 저지율은 박상원 선수의 장점이에요. 캐칭도 괜찮은 편이고요. 충분히 타격 능력만 조금 더 보여준다면 어쨌든 1년간을 풀시즌으로 1군에 있었던 시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했다고 할 수도 있는 선수인데 그 모습들이 다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후배들에게 밀려버리는 상황입니다. 타격이라도 좀 보여줬어야 돼요. 그랬을 때 경험치를 생각을 해보고 뭐 수비적인 부분이야 마냥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기회를 받을만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점. 이건 이제 박상원 선수가 아쉬운 부분이고 결국은 좀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자리가 없었는데, 안 그래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재훈 선수 부상으로 간신히 좀 기회를 받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포수로서는 더 이상의 기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른 팀으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앞서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건 허인서 선수예요. 어쨌든 쓰는 건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중요시하는 포인트들이 있고 포수 같은 경우는 수비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은 허인서 선수가 좀 더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것 같다. 하위 타순이니까 타격이 조금 손색이 있더라도 수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제 하나죠. 단점을 얼마나 빨리 보완, 결국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결국 스프링 캠프에서 2차 캠프가 끝나고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2차 캠프에서 테스트한 걸 가지고 시범 경기에서도 치러질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서 2군 선수들도 몇몇 활용하기는 하겠지만 주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밀려있는 선수가 판을 흔들고 싶다고 한다면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좀 더 완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차지해가는 선수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